안녕하십니까. 노공입니다. 먼 길 오셨습니다. 스님 피곤하신데 우리가 모시고 스님 고견을 또 들으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녁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그래도 날이 따뜻해서 멀리까지 올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게 오신다고 뭐 수고하셨어요. 이게 해야 할 일도 있으니까 겸사겸사 해야 할 일을 너무 미루고 있어서 그래서 오늘은 날도 따뜻하고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니까 양산이 이상하죠? 또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게요. 아까 낮에는 제가 확실히 보질 못했는데 오전에는 뭐 어떻게 지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후 보니까 뭐 개버린 집 구석에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예민해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경호원들이 하는 거 보면은 많이 예민해졌어요. 이제는 제가 그전에도 겪은 일이지만은 움직이면은 이제는 완전히 따라붙어요. 맞아요. 따라붙는데 이제는 뭐 피하려는 그런 생각조차도 없어. 그냥 대놓고 따라붙어. 그러니까 맞아요. 대놓고 해야죠. 네. 제가 그 전에 유엔 가서 시위할 때도 거기에서도 따라붙더니 처음에는 몰래 따라붙더니 나중에는 맞아요. 완전 대놓고 따라붙더니 여기서도 그래요. 지난번에 왔을 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그냥 뭐 따라붙는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도록 이렇게 몰래 했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뭐 완전히 그냥 대놓고 하더라고요. 그거 보고서는 그런 생각했습니다. 막 가는 거. 대한민국 경호처가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호처들은 다 인재들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진짜 상위 1~2%에 들어가는. 그런데 이런 인재들이 시위자들하고 집회하는 사람들하고 실랑이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다 망가졌어요. 맞습니다. 아니, 경호처가 시위자들하고 이렇게 실랑이하고 시위자들한테 신경 쓰고 시위자들 상대로 한다는 게 물론 시위자들 중에는 시위자 가장을 하고 뭐 테러라든가 뭐 안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거는 있을까 말까 한 일이고 그렇죠. 이거는 지금 경호원들이 1인 시위자들하고 숨바꼭질하고 1인 시위자들 집회 탄압하고 1인 시위자들 집회하는 사람들 괴롭히고 이게 지금 경호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까? 진짜 말 그대로 최고 요원들을 어떻게 이런 일에다가 쓰고 있는 건지 진짜 한심합니다. 이 개버린이 가면은
개발인이 움직이면은 그 주변은 전부 망가뜨려 버려요. 대한민국 경호처 그 뛰어난 인재들을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세금 아깝잖아요. 하긴 뭐 경호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모든 국가 조직이 그렇게 다 망가뜨려놨는데 여의도 있는 것도 보세요. 뭐 제대로 일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두 그런 생각 할 겁니다. 여의도에 있는 것들 세금이 아깝다고, 세금 뺏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인원수 줄여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 가는 데마다 주변을 전부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울산에 내려온 이유가 재정신청서 넣으려고 왔습니다. 이 재정신청서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경찰에 고소를 하거나 검찰에 고소를 하면은 검찰은 이것을 세 단계, 우리나라는 재판도 그렇고 수사도 그렇고 세 단계입니다. 3심제도예요. 그래서 재판도 3번 하지만은 이 검사들도 이 수사 과정도 3번을 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 검사가 수사를 하고 이것이 자기 생각하고 틀리면은 항고를 해서 또 수사를 하고, 그 항고해서도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하면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또 재항고를 하거나 재정신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재항고는 그러니까 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은 고등검찰청에서 수사를 다시 해주셔야 하고 보내는 게 항고입니다. 그리고 이 항고를 해가지고 이 수사마저도 마음에 안 들면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은 재항고를 해서 대검으로 보내던가 아니면 재정신청을 해서 검사들의 하는 일이 수사가 마음에 안 드니까 법원에서 판사들이 직접 관여해 주세요 하고 보내는 게 재정신청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양산경찰서장, 이거 분명히 이 양산경찰이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양산은, 이 평산 마을은 대한민국의 법이 적용되는 구간이 아니라고 외칩니다. 즉, 경찰들이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상식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산 경찰들이 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양산 경찰을 책임지고 있는 양산 경찰서장이 자기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판단을 했고, 그것에 처벌해달라고 고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어떠한 이유인지는 몰라도 전부 공감을 하면서도 불기소 기각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항고를 했습니다. 항고를 했는데 항고는 부산 고등검찰청에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부산 고등검찰청에 울산 파견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 검찰청에
검찰이 와 있어요. 부산 고등검찰청 파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고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 경찰들이 아니, 검찰한테 맡기지 못하니까 이제 법원에서 직접 판단해 주시오 하고서 재정 신청을 하러 왔습니다. 제가 왜 이 고소사건들을 제가 하고 있는 고소사건 약 10건 넘어요 지금. 이 사건들 모두 다 재판까지 다 갖고 갈 겁니다. 재판까지 갖고 가서 재판까지 끌고 가서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자들이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평산마을에 경호구역이 300m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호구역 300m 설정해 놓은 거 저는 이거 분명히 헌법에 의한 국민들의 주권과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확신합니다. 300m 경호구역 설정을 했으면은 그 300m 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직접적으로 짓밟고 있는 것이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간접적으로 짓밟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호구역 설정한 것을 개벌인이 청와대에서 나오는 날, 퇴임하는 날 고쳐버리고 나온 거예요. 경호법을 개정을 해놓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경호원들이 우리가 그 위로 가려고 하면은 경호법에 의해서 경호구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경호법이라고 완전히 여러분들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보여드렸고 끝장보기 이 방송에서도 여러 번 봤을 겁니다. 저 개벌인 집구석에서 내다 걸어놓은 그 안내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경고판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부터는 경호구역입니다 해놓고 경호법 몇 조에 의해서 출입을 통제합니다.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 경호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전에 있던 경호법은 그래도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들어진 경호법이었는데 저자가 청와대에서 나오는 날 개정한 법이 헌법에 위배됐다는 소리입니다. 헌법에 분명히 국민들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국민들의 재산권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자들이 경호법을 바꿔놓으면서 국민들의 재산과 국민들의 자유와 국민들의 주권을 짓밟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 법을 바꾼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헌법 소원을 해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어서 재판까지 갔기 때문에 이 재판에서 내가 헌법에 위배되는 법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거, 이거를 재판 과정에서 알려야 되고 판사가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위헌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사가 헌법재판소에다가 이 법조항에 따라서 이 사람이 처벌받아야 되는데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는 거다. 즉 내가 이 경호법에 의해서 내 자유를 침해받았기 때문에 재판에 들어갔고 이 법이 경호법이 헌법에 위반된 거니까 헌법에 반하는 거니까 그에 대한 판결을 구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경호처를 상대로 고소한 사건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이 평산마을에서 내가 1인 시위를 평화적으로 하다가 저들에 의해서 쫓겨난 이후에 바로 바리게이트를 만들어 쳐버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문재인 집구석에서 이 사이길로 빠져나오는 길에 처음에는 펜스가 하나뿐이었어요. 지금은 그 밀었다 여뒀다 하는 그 미닫이 이 펜스 하나에 그 자리에 그냥 펜스 하나뿐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앞에서 시위를 하니까 나를 밀어낸 다음에 거기에다가 펜스를 또 하나 쳐버린 거예요. 바로 지네들 멋대로 주민들하고 상의도 없이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펜스를 그냥 막 쳐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경호법에 돼 있다는 거예요. 완전 독재야. 독재. 이거 어디 경호법에 그렇게 만드는 게 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개정했다는 겁니다. 나는 이거를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호법이 헌법에 위에 있는 법 아닙니다. 모든 법은 헌법에 기준을 두고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법들을 헌법에 위반되는 법들을 마음대로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침해한다?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삼으려고 고소를 하는데 저자들은 깔고 앉아 있다가 그것도 오랫동안 깔고 앉아 있다가 슬그머니 기각시키고 불송치에 기소해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저자들이 문재인 이 개버린 패거리들이 아무리 뭉개려고 해도 저는 이거 끝까지 끌고 나와서 헌법에 위반되는 법을 만드는 이 법을 위헌소송 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청와대 분수광장 앞에서 시위를 할 때도 경호처 직원들이 소나무 밑에 앉아서 시위를 하는데 그것마저도 꼴 보기 싫어가지고 방역한다는 핑계로 치우락하고 안 치우니까 내다버리고 훔쳐가고 경호처가 시위자들을 상대로 이렇게 절도까지 하는 잘못된 거잖아요. 경호들은 하는 일이 따로 있잖아요. 경호지. 경호원들 하는 일이 뭡니까? 말 그대로 경호입니다. 말 그대로 경호예요. 1인 시위자들 상대해가지고 집회자들 상대해가지고 집회 탄압하고 시위 탄압하는 게 이게 경호처가 할 일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전부 공론화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벌써 여러분들
이거 지금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요. 맞아요. 심합니다. 완전 독재.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을 자기 마음에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진짜 잘못된 거예요. 그럼 단 한 사람의 주권이라도, 단 한 사람의 국민 인권이라도 자기들 멋대로 짓밟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범죄입니다, 그게. 저자들, 저 개버린 패거리들이 얼마나 많은 폐악질을 저질렀습니까? 뭐 범죄자들도 인권이 있다고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오픈되어 있는 거 전부 다 하고 범죄자들 인권까지 따지는 것들이 이렇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의 주권을 이렇게 함부로 짓밟고 있다고요?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들 엊그저께 쩐명이가 여기 오던 날 여러분들 끝장보기 방송에서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노조 그 집회 차량 스피커 아주 비싼 거 고성능 이런 거 그냥 달고서 음악 틀어놓고서도 그냥 막 그냥 통과해요. 그냥 묻지도 통과하잖아요. 안 하고 따지지도 안 하고. 자유시민들 집회 차량 스피커 달려있는 차량 못 들어가요. 그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집회하는 사람들 차량들 검색했어요. 그럼요. 집회하는 사람들 차량 또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는 차단하고 막아버리고 지네들 패거리들 또는 개버린 추종자들이 들어가는 거는 그냥 놔둬버리고 이게 무슨 경호구역이에요? 경호구역을 핑계로 그냥 자기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탄압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그렇지. 이게 저자들이 이게 경호법에 의해서 그랬다면 이 경호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을 만드는 자들이 이 법을 헌법에 반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공론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모두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고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장까지 끌고 가서 왜? 재판장까지 끌고 가야 재판장에서 내 목소리를 마음대로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 가서 고소인 진술하러 가죠. 지네들 묻는 것만 대답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생각, 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지, 무엇이 잘못됐다고 외치고 있는지 이런 거 얘기 시간 안 줘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재판장까지 끌고 가서 재판장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판사들에게도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쏟아놓고 그리고 그 재판장에 있는 사람들이나 판사들에게 판단을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공론화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 전부 다 재판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내가 저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 잘못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그래서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시위를 하면서 내 목소리를 계속 내는 거 이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시위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시위하는 거 끝장보기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시위하는 거 험한 욕설이나 또 고성 지르고 하고 그러진 않아요. 모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들은 그냥 함축해서 피켓으로 써놓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물어보는 사람에게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들이 너무나 극악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도 찾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모든 사건들을 법정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자꾸 헌법에 반하는 이 모든 행위들은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이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서 헌법에 반하는 악법을 만드는 것이 아주 악랄하기 때문에 계속 법정으로 끌고 가고 유튜브로 알리고 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저께 제가 9월달인가요? 9월달이 8월 말인가? 9월달이네요. 저 평산마을에 있는 개버린 극렬 추종자 있습니다. 몇 명. 그 중에 한 명을 제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는 사람. 예. 제가 이 사람을 고소한 이유는 물론 이 평산마을에서 저를 숱하게 욕한 사람들, 허위사실 유포한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은 제가 그 사람만 고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는 어찌됐든 간에 그쪽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개입했고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참으려고 했었습니다. 저 혼자만의 일이라면은 참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행위 자체가 자꾸 이 허위 사실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선동질을 한 겁니다. 선동질을 해서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 피해를 봤어요. 지난번에 깡통아재 사건도 마찬가지고 깡통아재 사건에서도 개입돼 있었습니다. 어떤 인간이냐고. 그날도 그냥 내가 유튜브 촬영하면서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전라남도 쪽에서 관광버스 한 대가 추종자들 태우고 왔었습니다. 경호구역 설정되어 있는 곳 지나서 평산마을 회관 앞에다가 관광버스를 세워놓고 거기에서 그 추종자들을 내린 거예요. 경호구역이라면은 그거 차단했었어야죠. 그렇지. 안 했어요. 그러고서는 이 사람들이 단체로 우리가 이전에 집회하던 그 자리까지 올라가서 소리 좀 지르고 내려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이 이 극렬 추종자가 그거를 보고 따라온 겁니다. 따라와가지고 그 사람들, 그 버스 타고 왔던 추종자들한테 나를 저자가 돈벌이 하기 위해서 유튜브 하면서 이쪽 저쪽 돌아다니면서 문재인이 욕하고 다니고 있다고 부추긴 거예요. 선동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때 딱 들은 생각이 그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진짜 극렬 추종자들이었다면은 떼거리로 나한테 공격을 했겠죠. 나는 그냥 혼자였고. 그럼 무슨 짓을 당해도 지네들끼리 말 맞춰버리면 또 나만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내가 유튜브 방송 촬영 중이었고 그 사람들이 촬영 중인 걸 아니까 그냥 대꾸 안 하고 상대 안 하고 그냥 버스로 다 올라타더라고요. 만약에 그 중에 어느 누구라도 또 나한테 또 비난을 하고 이렇게 됐으면 또 사건 커진 거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로 선동질해서 싸움을 만드는 사람이라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아주 못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고소를 했는데 분명히 이 고소 사건에도 경호구역에서 이 차는 그냥 들어와가지고 떼거리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경호법이 잘못됐다는 게 거기서도 나오는니다. 그리고 이자가 이렇게 선동질하고 있는 거 해서 고소를 했는데 여태까지 깔고 앉아 있다가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다가 보냈는데 검찰에서 재수사해서 보내라, 재수사하라 하고 다시 돌려보냈답니다. 그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다른 것도 안 물어봐요. 유튜브 하면서 허위사실로 유포한 게 유튜브 하면서 돈벌이로 하지 않았다고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했으니까 그 허위사실이라는 증명을 하라는 거예요. 나 어이없어요.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돈벌이가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을 하냐 하니까 유튜브에 수입 구조 수입 내역을 캡처해서 보내달라는 거예요. 근데 수입 내역이라는 거는 10원이고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수입할 수 있는 구조에 맞춰놨어야 내가 수입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아예 나는 수입 창출 그것 자체 신청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슈퍼챗을 받을 수 있는 신청도 안 했고 그리고 광고해서 받는 그런 신청도 안 했고 그리고 유튜브에 내 계좌 올리면서 후원금 주시오 하고 계좌 올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증명해? 수입 내역을 어떻게 증명하라는 거예요? 들어온 게 있어야 수입 내역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신청하라고 했던 그 화면만 캡처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내고서 나는 이거 수입 구조에 맞는 신청을 자격이 됐고 신청하라고 메시지가 왔었지만은 나는 이거 신청 자체를 안 했다 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게 그저께인가요? 이틀 전인가 3일 전인가 그렇게 온 겁니다. 저는 이 문제 단순히 나에 대한 인신 공격이라서 이 사람을 고소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선동을 해서 자꾸 싸움을 일으키고 일을 크게 만들어서 집회하는 사람들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요거를 알리기 위해서 그리고
경호법이 잘못돼가지고 어떤 국민들은 밑에서 막아내고 어떠한 국민들은 그냥 통과를 하고 이런 경호법이 잘못됐다는 거. 이게 바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거라고 알리기 위해서 법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경호처가 저렇게 하는 거는 경호법이 잘못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더 나쁜 방향으로 고쳐져 버린 거잖아요. 그럼 이 고친 사람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나쁘게 만들었으니까 처벌해야 되는 것도 아니냐는 소리죠.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갖고 가려고 재판장에서 전부 쏟아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 전에 SBS가 제가 저기서 1인 시위하고 있을 때 단식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단식할 때였어요. 아마 7월 2일인가 3일 요때쯤에 SBS가 며칠 동안 와서 방송을 하면서 나하고 인터뷰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한 것을 조작하고 왜곡을 해서 마치 내가 정신병자가 돼서 불이 난 것이 문재인 때문에 불이 났고 그래서 문재인한테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 거기서 시위한다. 이런 식으로 방송을 자막이 아니라 나레이션을 해버리면서 조작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고소했습니다. 고소했는데 11월 달까지 그냥 뭉개고 있더니 11월 달에 법률 검토 중입니다. 문자 2번 왔어요. 11월 달에. 11월 13일 날. 문자 2번 하고 그 뒤로는 또 연락이 없어요. 피의자들한테 호출을 했고 조사를 받았고 지금 그 법률 검토 중이라고 하면서 문자 오고서는 11월 13일 날 오고서 연락이 없어. 그래서 오늘 내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아니 어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없다고 그래요. 자리에. 그래서 오늘 또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전화 받는 사람이 그거 12월 달에 그것을 불송치 결정을 해서 그 결정서를 통보서로 보냈다는 거예요. 문자로 내도록 하더니 통보서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느냐, 난 통보서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랬더니 분명히 등기로 보냈대요. 그래서 나는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니까 내 이전 주소 내 이전 주소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네들 뭔 짓을 하느냐? 내가 지금 고소장에도 내 주소가 서울로 돼 있고 그리고 분명하게 조서 진술할 때도 내 송달 장소 서울로 분명히 해서 했는데 왜 그쪽으로 왜 보내냐고. 사람 없는 곳으로 보내놓고 그리고 문자 여러 번 하더니 왜 그것에는 문자는 안 보내고 엉뚱한 곳으로 엉뚱한 주소로 통보서를 결정서를 보냈느냐. 따지니까 그냥 버벅대고
말아요. 그러면서 다시 보낸다는 거예요. 그걸 보내라. 보내고 며칠까지 이의 신청을 해야 되느냐 하니까 그건 기간이 없대. 그래, 그럼 보내라. 내가 그거 보고서 이의 신청해서 검찰에서 또 이거 재판장까지 끌고 갈 겁니다. 분명히 공영방송이 의도적으로 인터뷰를 하고서 이 인터뷰한 것을 조작해서 내보낸 거, 이것은 공익활동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말 그대로 요즘 소문나 있는 말 많은 그 조작방송입니다. 공영방송이 이렇게 조작방송을 내보내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덮어버리겠다고? 그러고서는 엉뚱한 주소로 보내. 제가 왜 이 주소를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냐면요. 그전에도 청와대 나오기 전에, 청와대까지 시위해야 되겠다고 하기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끼어있는 거는 자기네들이 덮어버리다가 내가 끝까지 법정까지 가려고 재정 신청을 하니까 엉뚱한 주소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재정 신청을 하게 되면은요, 검사들이 갖고 있던 모든 서류들을, 그 사건 서류들을 고스란히 다 판사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연락을 한 번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고 서울 고등 법원에 가서 따졌어요. 그 판사실까지 쫓아가서 따졌어요. 그랬더니 그 판사서기가 분명히 통지서를 보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나는 내가 통지서도 한 번 못 받아봤는데 사건이 끝났느냐 하니까 보냈다는 거예요. 판사실에서. 그래서 그럼 어디로 보냈는가 봅시다 하니까 엉뚱한 주소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주소를 보냈냐. 검찰에서 이렇게 왔다. 주소를 바꿔치게. 그러니까 서류를 받지 못하게. 재판 날짜를 모르게. 이런 식으로 조작질을 해가지고 사건을 그냥 덮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런 게 경찰들을 수법이라는 걸 알았어요. 당해봤어요. 그래서 요번에도 양천경찰서 왜 그 주소로 보내냐 말을 못하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의 주권을 짓밟는 겁니다. 자기네 패거리들만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네 패거리들이 저지르는 어떠한 범죄도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저자들은 그거예요. 저자들 생각은, 이 개버린 패거리들의 생각은 자기네들은 기득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네들은 특권층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이 이렇게 잘잘못을 외치는 거, 이거는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거는 법이고 뭐고가 아니라 기득권에 대한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불리한 것은 그냥 덮어버리고 그냥 묻어버리고 뭐 내 거 이렇게 해주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네들 패거리들은 기득권이 돼서 특권층이 돼서 국민들의 저항을 말 그대로 너네들은 소모품인데 너네들은 노예인데 노예가 어디 덤벼들어. 노예가 뭘 따져 이거예요. 지금 완전히 기득권과 일반 정상적인 국민들과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갈라졌어요. 개버린 패거리들이 개버린이 한 짓이 모든 걸 이렇게 갈라치게 해버린 겁니다. 국가기관도 마찬가지. 국가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갈라치기 해서 개버린 패거리들만의 기득권을 형성해서 그냥 국민들을 수탈하고 국민들을 약탈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일반적인 자유시민들이 잘못됐다고 따지는 거, 잘못됐다고 항의하는 거, 잘못됐다고 고소하는 거, 이거 건방지게 어디 덤벼들어 하고 누르는 겁니다. 완전히 지금 대한민국은 이 극좌파들이 기득권 세력이 돼서 자기네들만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라 속에 나라. 우리 자유시민들은 그냥 그들의 소모품이고 그들의 일꾼들이에요. 노예들입니다. 저자들이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거, 이거는 그냥 당했으니까 그냥 그걸로 말어, 이거예요. 손정민 사건 마찬가지입니다. 연평 해상공무원 사건 마찬가지예요. 너네들은 그냥 당하면 당하는 대로 그냥 살아, 이거예요. 항의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어디 감히 기득권한테 대들어, 이겁니다.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분명히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저들은 법을 그냥 마음대로 짓주물러 가면서 모든 상식을 조작질하고 엎어가면서 국민들을 짓밟고 있는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불임받고 부리는 이런 사회로 끌고 가야 되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이렇게 극좌파들의 기득권을 형성해서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국민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짓밟고 마음대로 수탈하는 것이 일상화가 돼버렸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을 인권 후진국으로 보는 겁니다. 아직도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은 그건 정말 바보들인 거예요.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기를 키우겠느냐고 생각하고 아기들을 안 낳는 걸, 그 이유도 있는 겁니다. 모든 국민이 평등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자유롭지 못하고 모든 국민이 주권과 인권을 짓밟히고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겠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 물가 엄청나게 비싸졌다고 아우성입니다. 지금 이제 교통비,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물가 오른 건 둘째, 지금 버스 요금, 지하철 요금 이제 언제서부터 올린다고 이제 대기 중이에요. 지금 전기 요금 올라버렸죠. 이 원인이 다 어디 있는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나라에 빚이 많으니까 그 빚 갚으면서 또 국가 운영을 한답시고 자기들 월급 챙겨가고 수익 챙겨가야 되니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국민들 세금에서 나와야죠. 국민들 쥐어짜야죠. 이게 나라에 빚이 없을 때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그럴 때라면은 우리가 조금 더 수탈당하는 것이 덜 하겠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개벌인이 5년 동안 청와대 안에 들어가가지고 남북 평화 시대라고 대국민 사기극을 치면서, 사기를 치면서 국민들을 엄청나게 수탈해 갔어요. 빚을 엄청나게 졌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빚이 1000조면은, 1000조? 엄청나죠? 근데 그 이자만 1년에 얼마씩 나갈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이자만 1000조에 1%만 해도 10조입니다. 아니, 1000조에 1%면 10조인가요? 맞네. 근데 1000조에 만약에 5%면 50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빚이 1000조만 되겠습니까? 지금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고서 공사나 이런 데에서 받은 빚이, 얻은 빚이 4000조 가까이 됩니다. 4000조. 4000조. 이자만 1%씩만 한다 해도 40조 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아무것도 안 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40조 원씩 계속 그냥 벌어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빚을 우리가 졌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진 거예요? 아니면은 우리 국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졌습니까? 4000조, 아니 4000조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개벌인이 직접적으로 쓴 게 500조입니다. 500조 쓰면서 우리 국민들 삶이 요만큼이라도 좋아졌습니까? 좋아진 놈들은 있죠, 당연히. 그렇지만 정상적인, 말 그대로 우리 소모품 취급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나아진 점 요만큼도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됐어요. 그 수많은 돈들을 남북 평화 시대라고 사기치면서 북한에다 상납하고 지네들끼리 그냥 나눠 처먹었어요. 남북 평화 시대라 하면서 우리나라 기술, 우리나라 자원들 북한에다 엄청나게 퍼줬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남북 평화 시대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남북 철도 잇는다고 하고 남북 도로 개통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철도청 공무원들이 북한에 출장 가가지고 철도 그 현황 파악한다고 조사한다고, 현황 조사한다고 북한까지 가가지고 몇 달씩 있다 왔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언제 남북평화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남북평화 시대였어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누구예요? 전화번호. 이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나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나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나 똑같이 저자들은 그냥 아니 오히려 더 심하게 미사일 쏘고 방사포 쏘고 했어요. 그리고 남북연락사무소 파괴하고 폭파하고 그거 지네들 거였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은 거지. 그런 짓을 했는데 무슨 남북평화시대요? 모든 일들을 내가 눈 감고 내가 모르는 척 해버리면 없는 일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수많은 무력 행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평화시대야 평화시대야 하고 외치면 평화로운 시대냐고요. 이렇게 5년 동안 남북 평화시대라고 하면서 사기쳐가지고 북한에다 엄청나게 갖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진짜 핵심 기술인 근간, 국가 근간 산업을 전부 다 망가뜨려 버렸잖아요. 한전 얘기, 한전 이거 분명히 원자력 발전소를 폐기시켜서 원자재 가격이 올랐고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국민들 부담이 늘어간 겁니다. 그런데 이 한전 것들은 어떻게 했어요? 전기료 안 올려고 숨기려고 그런 실상을 숨기려고 조작질 통계 조작하고 감추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제 적자가 많아서 부도날 위기라고 빚 더 끌어와야 된다. 요번에 한전법 개정한 게 그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적자가 너무 많이 나서 부도날 상황이니까 빚 더 갖고 와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부도나도 국민들 피해고 이거는 개정안 만들어가지고 지금 메꿔준다고 해도 결국은 국민들 피해예요. 왜? 한전 것들이 이렇게 적자를 투생이로 만들어 놓고 빚 끌어다가 지금 임시방편으로 막아내기 바쁜 거예요. 결국은 세금으로 다 메꿔야 되는 겁니다. 부도 안 날려면. 근데 저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막 떵떵거리고 막 쓰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냥 상식적인 국민들만 수탈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저는 그래서 청와대 앞에 있을 때도 계속 외쳤던 게 그겁니다. 저 개벌이는 임기가 단 하루 남았더라도 반드시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래서 저 개벌인이 만드는 법과 정책들 모두 다 정지시켜 놓고 재검토해야 된다고. 지금 개벌인이 만들어 놓은 것이 국민들의 주권과 국민들의 자유를 짓밟고 자기네들끼리만 편히 먹고 살겠다는 그런 법이에요. 여러분들 연금법 개정해가지고 저거 기어 나오기 얼마 전에 연금법 개정하신 거 아시죠? 연금법 개정해가지고 연금 월 1,400만 원씩 받는 거 그거 비과세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그리고 또 무슨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같은 거 이것도 개정해가지고 개 키우는데 월 250만 원씩 받게 요렇게 바꿔놨는데 그게 결국은 승인이 안 되니까 월 250만 원씩 못 받은 거잖아요. 기어 나오기 전에 바로 경호법 바꿔놓고서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만 짓밟고 이자들이 손대는 것, 이자들이 건드리는 것마다 전부 다 망가뜨리고 전부 다 헌법에 반하는 그런 거였어요. 저는 이것을 아니까
지속적으로 저거는 단 하루를 남겨놓고 끄집어내가지고 저자가 만든 것을 모두 다시 검토해야 된다고, 정지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저자가 싸질러 놓은 똥 치우는데 지금 급급해요. 저자가 망가뜨려 놓은 거 이거 지금 하기도 바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똥 싸지르고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맞아. 정치질하고 있었지. 싸질러 놓은 것만도 부족해가지고 지금도 계속 싸질러 놓고 있으니 지금 이 정부는 이 개발이 뒤치다거리 하기 바빠요. 지금 뒤치다거리 하려면은 원인부터 제거하고 나서 뒤치다거리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원인을 그냥 놓고서 뒤치다거리가 됩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똥을 싸질러지고 있는데 그거 똥 언제 다 치우냐 말이에요. 치워지냐고요. 보세요.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들 주권과 인권을 짓밟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온갖 조작질 해대고 앞장서서 방패가 되고 있는 것들.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개벌인 하나 지켜주기 위해서 경찰 조직이, 언론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양산경찰들이 저기에서 국민들의 자유와 주권을 짓밟으면서 집회를 얼마나 탄압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원인이 뭡니까? 개벌인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지. 저 언론들이 왜 조작방송까지 해가면서 여론몰이 하겠습니까? 저 개벌인 지켜주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개벌인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언론이고 공무원들이고 경찰들이고 그냥 범죄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싸질러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방송에 보셨죠? 경호원이 뒤쫓아온 유튜브 방송 찍는데, 제가 이 개벌인한테는 아마 이 블랙 최상위권에 있을 겁니다. 아마 손가락에 꼽힐 거예요. 물론 이 끝장보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저자들에게는 완전히 눈에 가실 겁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늘 보셨어요. 내가 방송하러 가는데, 방송하고 지나가는데 아닌 척 하면서 따라오는 경호원 하나. 사찰이에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경호원이. 개인 사찰이에요. 미행하는 거 개인 사찰입니다. 이건 미행도 아니에요. 그냥 대놓고 뒤쫓아왔으니까 미행도 아니에요. 이런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 기관, 대한민국의 단 1%인 요원들이 집회자들을 미행하고 다니고, 집회자들을 괴롭히고 있고, 집회 탄압하고 있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호원이 뭐 하는 일입니까? 말 그대로 경호하는 거예요. 요인을 경호하는 거. 꼴하고는 참. 집회하는 사람들 쫓아다니고 집회 탄압하는 게 이게 경호입니까? 경호처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들은. 경호하고 경비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경호, 경비도 아니고 지키는 게 아니라 탄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 국민들. 대한민국의 최상위 요인들을 갖다가 인테리들을 갖다가 그냥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평범한 사람들을 사찰하라고 감시하러 다니라고 모양새하고. 집회 탄압하라고. 이게 경호처가 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경호처가 해야 될 일입니까? 어처구니 없잖아요. 진짜 이렇게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진짜 그냥 평범한 오두막집 하나 없애려고 핵무기 갖다 쏟아본 거나 똑같아요. 지금 상황이. 그러게. 아니 집회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시키는 사람은 그렇다고 쳐요. 시키는 사람은. 그럼 경호원들은 뭐냐고요. 경호원들은 이건 자존심도 없어? 속된 말로 이 벨도 없어? 말을 안 맞아. 쫄자고 병신들. 아니 대한민국의 최고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그냥 집회하고 시위하는 사람들, 유튜브 하고 있는 사람들 쫓아다니게 하고 집회 방해하고 이런 거나 시키고 있는데 이 벨도 없냐고요. 화도 안 나요? 문지기 하고 문지기 문지기나. 논두렁 관리해주고. 망신이네 망신. 아니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경호요원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진짜 창피하지도 않아요? 벨도 없어요 진짜? 그냥 먹이만 던져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겁니까? 돈만 많이 주면은 그 어떠한 일을 시켜도 다 땡큐입니까? 난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 나는 진짜 내가 만약에 경호원이라면 차고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어요. 따라서 때려차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더러. 진짜 말씀 잘했네. 네,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진짜. 보따리 싹 던져버려. 예? 이게 지금 나라 꼬라지냐고요.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어떻게 아기를 낳아서 키우겠느냐 말입니다. 오늘 제가 이 방송하면서 느낀 거지만은 지금 평산마을 주민들 대부분이요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우리 집회하는 분들에게. 몇몇 사람들, 선동하고, 이 여론몰이 하고 있는 몇몇 추종자들 빼고는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친절하셔요. 와, 진짜 이자들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쳐놨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정치인들 쫓아다니면서 정치인들 그냥 매달리고 정치인들한테 뭐 해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진짜 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정치 상황이냐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주권과 인권이 짓밟히고 있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정치적인 상황이냐 말입니다. 왜 정치인들한테 매달리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어떤 것들인지 모릅니까? 정치인들은 지금 이 앞에서 싸워도 자기네들 이익이 되면 뒤돌아서서 같이 술 처먹고 음식 처먹으러 돌아다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피켓 들고 하던 정치인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그자들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이 여러 가지 진짜 전방위적으로 철저히 짓밟히고 있어요. 가장 기본 주권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권 완전히 짓밟혔어요. 뭐 제 옆에서도 가끔가다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이렇게 와서 집회하고 있는 부정선거 외치시는 분들 있습니다. 그분들 좀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폄하하는 건 아닌데 여태까지 잘못해왔다는 거예요. 정치인들한 뒤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매달렸다가 그 정치인들 뭡니까? 돈 좀 벌고 좀 괜찮아지니까 내몰라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뭐 배춧잎 투표지 떠들고 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문제는 여러분들 모두 보셨습니다. 확진자들이라고 해서 투표 시간 이후에 투표 시간을 만들어서 분명히 선거법에 투표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투표 시간까지 바꿔가면서 확진자들 따로 투표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투표지 받은 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다 바로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보셨을 겁니다. 국민들의 주권이 쓰레기 봉지로 들어가는데 이게 올바른 선거라고 합니까? 선거는 단 한 장의 투표지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다시 까봐야 되는 겁니다. 선거는 무결성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의혹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재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주권이, 국민들이 행사한 기본 주권이 바로 눈앞에서 쓰레기 봉지로 들어가는데 이게 올바른 선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조작질하고 선동질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눈앞에서 내 투표지가 쓰레기 봉지로 들어갔는데도 쓰레기 취급받는데도 뭘 더 따지는 겁니까?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 개버린 패거리들이 선거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경호
여기 평산마을에서 집회하는 자유시민들의 집회를 탄압할 수 있는 것도 경호법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자가 국민의 세금으로 연금 받아 처먹으면서도 세금 안 내는 거? 지가 연금법을 바꿨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저자들이 이렇게 모든 법을 헌법에 위반되게 자기들 이득에 맞게끔 법을 고쳤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것을 법정으로 끌고 가서 공론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여러분들 모두가 알으라고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정치인들한테 맡겨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철저하게 짓밟히고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왜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주권과 국민들의 인권과 국민들의 자유는 정치적으로 흥정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민들의 자유와 국민들의 주권은 정치적으로 흥정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배려를 해줘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우리 스스로가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구책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런 걸 포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왜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천하게 만들고 계시는 겁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단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자들이 지네들 개버린 패거리들이 입맛에 맞춰서 법을 바꿔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의 자유와 주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부정선거 외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손정민 사건 잘못됐다고 재수사해달라는 분들 많습니다. 또 서해 해상공무원 피살 사건 이거 잘못됐다고 외치시는 분들 많아요.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본질을 알고서 그 본질을 깨트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질은 선거법 개정한 게 잘못됐고, 본질은 경호법 개정한 것이 잘못됐고, 본질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만드는 건 잘못됐고, 이렇게 법을 헌법에 어긋나도록 고친 것이 다 잘못됐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개버린 패거리들이 마음 놓고 법이 이런데 법대로 하면 되지, 이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법이 잘못됐다는 거를, 그 법이 대한민국의 중심인 헌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겁니다. 헌법에 반하는, 헌법에 위반되는 이 법들을 만드는 자를 처벌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개버리는 진짜
끝까지 처벌받는 거, 저들의 재산 국고 환수되는 거 끝까지 봐야 됩니다. 볼 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갈라치기 해서 법을 완전히 뒤집어 놔서 대한민국을 완전하게 후진국으로 만들어버린 저자들을 여러분들 보세요. 저자는 5년 내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냥 앉아있으나 움직이나 항상 범죄였어요. 대한민국의 법을 위반하는 거였어요.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개버린 저거자는 완전히 그 법과 상식을 짓밟으면서 움직여왔어요. 조작과 선동질을 하면서 움직여왔어요. 그것도 북한을 위해서, 중공을 위해서 국민들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으면서 그 짓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 진짜 저자한 철저히 짓밟히고 철저히 농락당했어요. 여러분들 화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나는 저 개버린 저자들한테 농락당한 거, 이것이 진짜 화나요. 자존심 상해요. 속된 말로 벨이 꼴려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자들 손발이 돼가지고 국민들 탄압하는 저자들은 자존심도 없는 겁니까? 공영방송이라는 언론이 집회하고 있는 사람들 찍어서 조작방송을 해서 여론몰이 하고, 대한민국 공무원이라는 것들이 전체 국민에 대해 봉사자라고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그냥 집회 탄압하느라고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고, 대한민국의 최고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경호원들이 집회하는 사람들, 유튜브 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살피고 집회 탄압이나 하고. 에라이, 그거 그냥 그냥 뭐 아무나 시켜도 할 수 있는 일이야 그거. 해병대는 그럽니다. 해병대 누구나 갈 수 있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면 안 한다고 그래요. 해병대 가는 사람들, 지원하는 사람들이 외치는 게 그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안 하려고 그래요. 해병대 가는 게 누구나 가는 군대라면은 안 간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특별한 정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는 군대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경호원들 특별한 사람들 아니에요. 공무원들 진짜 임용고시바가 채용된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벨도 없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이런 진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 그런 일을 하라고 국민들 세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겁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본질을 철저히 파악하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법을 헌법에 위반되고 자기네들 패거리들의 이득을 위해서 법을 뜯어고친 것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국민들의 자유와 주권이 짓밟히고 국민들의 인권이 이런 국민들의 인권에 대한 사항은 정치적으로 흥정하거나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도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의 절대 가치인 겁니다. 이것이 침해받았다면 우리 스스로가 싸우고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됩니다. 저는 지금 그런 확신이 들어요. 뭐냐? 내가 저자들 개벌인을 잡아넣기 위해서 개벌인을 처벌하라고 외치는 이 모든 것들은 나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일을 해도. 왜? 저자는 우리의 주권과 인권을 짓밟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라 나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내 주권과 내 인권은 내 스스로가 지켜야 되니까요. 절대 자유와 주권은 절대 정치인들이 정부가 권력자가 배려해줘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지키고 우리 스스로가 쟁취해야 됩니다. 싸워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만 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만 얘기해. 조금 힘들었지라도 오늘은 제가 조금 여기 오면서 올 때하고 들은 뉴스하고 뭐 들은 소식하고 막 해가지고 조금 감정이 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거운 얘기만 했는데 여러분들 모두 이해해 주시고 또 함께 고민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공 스님 감사합니다. 스님 방송을 마치고 올라가서 쉬실래요? 예, 네. 그럴게요. 자, 아이고, 또 앉아 있었더니, 지금 제가 들어갈게요. 예, 들어가세요.